뉴스 브리핑. 열대성 폭풍 2개가 걸프 해안으로 접근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둘 중 푸에르토리코 상공에 있는 폭풍 로라는 플로리다 서해안을 스쳐 지나 루이지애나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고, 또 다른 북풍 마르코는 유카탄 반도 동쪽에서 텍사스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두 폭풍 모두 허리케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초에 걸프만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이 두 개의 폭풍으로 텍사스에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엘라바마에 이르는 남부 해안 지역과 조지아주 남부와 플로리다 지역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허리케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난 18일 흑인 여성이 체포를 거부하고 막무가내로 소리질러 어쩔 수 없이 테이저건을 쏘게 됐다고 밝힌 귀넷 카운티 경찰관이 결국 해고됐습니다. 체포 과정이 동영상으로 소셜미디어에 공개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귀넷 경찰서는 해당 경관이 복무 규정을 위반했고 귀넷 경찰의 핵심 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어제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테이저건을 맞은 흑인 여성은 경찰 직무집행 방해 및 단순 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 $2,95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목요일 흑인이 사장인 직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 1만 개를 대상으로 총 $4,000만 지원한다고 밝히고,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전국의 흑인 사회를 돕기 위해 지난 6월 조성한 $1억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루이스 드조이 연방 우체국장은 어제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우체국은 선거 우편물을 안전하고 제때 배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서 이 신성한 의무는 지금부터 선거일까지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드조이 국장은 선거 우편물의 95%를 3일 이내에 배달할 것이라며 늘어난 우편물 규모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혀 국장의 발언을 놓고 의구심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최초로 영어로 만든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등록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억을 넘겼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동부표준시로 오늘 0시 30분경에 조회수 1억 건을 넘겼는데요. 공개된 지 약 24시간 30분 만에 세운 기록으로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가운데 가장 빨리 1억 뷰를 달성한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중 1억 뷰를 넘어선 것은 총 26편입니다. 그중 DNA가 10억 뷰를 돌파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 뒤로 작년에 발표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어젯밤 9억 건을 넘겼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10,000번이 넘는 번개가 치면서 560곳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로 인해 500여 채 이상의 주택과 건물이 불타고 77만 에이커 이상이 화재로 뒤엎였습니다. 또한 최소 10만 명 이상이 대피하는 등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내부 인력만으로는 화재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10개 주에서 소방관과 항공기가 어제부터 캘리포니아에 도착하기 시작해 화재 진압을 돕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캐나다와 호주에도 도움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은 어제 입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유명 여배우 로리 러프린에게 징역 2개월에 벌금 $150,000를, 그리고 남편 마시모 지아널리에게는 징역 5개월과 벌금 $250,000를 선고했습니다. 러프린 부부는 두 딸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키기 위해 입시 컨설턴트에게 $500,000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너세닐 고든 판사는 러프린을 향해 성공과 부를 가진 마법과도 같은 동화의 삶을 살면서도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한 욕심 때문에 중죄인이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북한에 2년간 억류됐다 송환된 미주 한인 케네스 배 씨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2억 5천만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해당 소장을 북한 외무성으로 우편 송달했는데요. 북한 리선권 외무상이 소장을 받고 60일 안에 항변해야 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골석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후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부모도 2018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골석 재판을 통해 $5억 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군이 25, 26일 양일간 서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한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최근 남중국해 등 중국 인근의 폭격기와 정찰기, 군함을 수시로 투입한 미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대비한 것으로 대함, 대공, 대잠 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부산에서 장시간 회동을 갖고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조기 방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 일종의 청구서를 내밀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하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 중국을 지지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드조이 우체국장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연방상원에 국토안보위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출석해가지고 좀 꼬리를 아주 착 낮췄습니다. 뭐냐면은요, 요번 대통령 선거 때 이 우편물 배달 실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때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체국은 그럴 능력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따져 물었죠. 그러면은 지금 분류기, 이제 고속 분류기죠. 우편물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그 분류기 다 철거한 곳들, 그 다시 다 원상 복구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일부 우체국들이 그 우체통을 좀 철수한 곳이 있었거든요. 이 철수한 우체통들 다시 또 제자리에 돌려놓겠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그거는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제 시간 안에 우편물이 도착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계획 만드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죠? 계획은 지금 만드는 중인데 어쨌든 제때 우편물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이었던 건데 이거를 이제 과연 믿어줘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이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드조이 우체국장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루이스 드조이라는 인물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200만 불이라는 거액을 정치연금으로 기부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트럼프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움직일 사람인데 하고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좀 지켜보는 겁니다. 루이스 드조이 우체국장 입장은 약간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우체국이 만년 적자를 가져왔던 것이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거든요. 적자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도 굉장히 적자를 반복을 했고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우편 요금이 많이 올랐죠, 사실. 그런데 우편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국장 입장에서는 이거 뭐 제대로 해결하려면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좀 절차를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부 연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너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사람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편 투표하는 거는 보정선거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편 투표 확대는 안 된다. 이제 뭐 보편적 우편 투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매일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우체국장이 자, 우체국으로 우편 투표하면은 느리게 도착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여러분 우편 투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확대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몰아붙인 것이죠. 여론도 사실 좀 나빠지긴 했습니다. 우체국이랑 공모해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이 일구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여론이 또 악화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드조이 우체국장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우편 분류기 그거 하는 거 좀 일단은 보류하고 그다음에 우체통 철거하라고 명령했던 것도 일단 보류하고 또 한 가지 있죠. 우체부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거 우편을 다 돌리고 와야 퇴근하잖아요. 뭐 초과 근무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초과 근무하면은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되죠. 그게 월급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과 근무 수당 일단은 없다. 그러니까 초과 근무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었는데 그거 일단 다 보류했습니다. 다 보류하고 일단은 대통령 선거까지는 우체국이 예전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영업을 진행하겠다. 다만
이미 분류기를 없앤 곳하고 우체통 없앤 데는 다시 복원하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거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말이 있죠.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하원에서는 오늘 투표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요, 우체국 지원 예산 250억 달러를 긴급 조달한다. 이런 이제 법안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원래 이게 히어로스 액트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근데 지금 히어로스 액트랑 또 공화당이 내놓은 힐스 액트랑 서로 맞부딪혀서 서로 싸움이 되고 협상이 이루어지질 않고 자꾸 질질 끌고 있으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또 투표와 관련된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선거와 관련된 이 우체국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250억 불의 우체국 지원 예산을 별도의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오늘 하원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분명히 통과될 겁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법안을 통과시켜도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상원이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겠다라고 이미 벌써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우체국 지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요,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250억 불의 예산이 이게 다 우체국으로 가는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돈들이 주정부에 들어가게 된다. 우체국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주 정부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 이 자금의 사용처가요. 이게 이제 백악관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체국에 돈이 들어가서 우체국을 살려주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인구가 많은,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지방 정부들을 오히려 살찌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정말 맞는 건지는 모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비상하게 머리를 쓰기 때문에 양쪽 다 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체국장은 이제 중간에 지금 딱 껴가지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로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우체국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결국에 우체국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제대로 된 시간 안에 우편물을 분실 없이 제대로 다 전달하는 것이 우체국의 소임인 것이죠. 이거를 과연 부족한 예산에서 어떻게 제대로 해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상원에서 드조이 우체국장이 했던 이야기는 95%의 우편물이 3일 이내에 도착하게 하겠다. 이걸 지금 목표라고 내세운 것이죠. 자, 한국에서는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같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3일 이내에 모든 우편물을 다 소화하도록 하겠다. 특히 선거 관련 우편물은 사실은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이 선거 관련 우편물들은 좀 특수 우편이기 때문에 그 지역, 선거구 안에서 일단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죠. 물론 부재자 투표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에도 특수한 우편물로 다뤄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른 배송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거와 관련된 우편물 발송은 지금 처리가 다른 우편물과는 달리 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본의 아니게 우체국장으로서 지금 양당의 선거 싸움에 딱 끼어 있는 상황이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회에 우체국이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간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우체국 문제 그리고 우편 투표 문제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고요. 어떤 상황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팔로우업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 기독교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한국 기독교의 위기가 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는 지금 기독교에 대한 불신, 불만들이 지금 커져가고 있어서 참 보기 안타까운데요. 이 갈릴리 장로교회, 인천 부평에 있는 갈릴리 장로교회에서도 21명이라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지금 무더기로 확진자가 됐다고 발표가 있었고요. 근데 그 확진자 21명이 나오게 된 계기가 단 한 명을 통해서 확산된 것이다라고 지금 관계당국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 8.15 광복절 행사 때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랑제일교회랑 또 연결이 되는 것이고, 결국 교회가 연결이 자꾸 돼서
마치 이 종교기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그 핵심에 중심축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부분,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 내용을 발표할 때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보다 감염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자기 직장 생활하거나 혹은 모임에 나가서 감염이 된 상태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뿐이다. 우리는 그게 뒤늦게 알게 됐다. 그리고 다 같이 검사를 받아봤는데 다행히 전파된, 감염된 사람은 없었다. 뭐 이런 발표들이 지금 나왔던 것이죠. 그와 비슷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희가 지난번 방송할 때 확진자 3명이다 이렇게 얘기해드렸는데 그 며칠 사이에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16명으로 늘어난 확진자가 교회에서 예배를 보다가 감염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의 주장인데요. 다 외부에서 감염된 분들인데, 근데 우연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마치 감염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말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언론이 주의해달라라고 좀 교회 측에서 당부의 말을 해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염이 된 곳이요, 실제로 뭐 사랑제일교회라든가 아니면 신천지처럼 실제로 예배 때 예배를 보다가 감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이거하고 그냥 예배 자체가 사실 없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다 돌렸었거든요. 이 애틀란타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주차장에서 하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예배 때문에 감염이 될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감염자가 나오는 거는 교회에서 감염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감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개의 교회에 성도 몇 명이 감염됐다라고 보도를 하면 당연히 그 기사를 읽는 분들은 아, 교회 안에서 감염이 전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전파된 사례가 있는 거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보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보도를 할 때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네,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매도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은 교회는 완전히 마치 우파들, 보수 꼴통들만 모여있는 그런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단체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정부나 행정당국, 방역당국의 명령을 무작정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불법 집단인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기사를 접하는 독자나 시청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지 그렇게 책임을 떠넘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던 것인데요. 일단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인들은 종교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주고 우리의 영혼을 다잡아주는, 그래서 저희 생각을 좀 더 밝고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런데 좀 더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요, 아틀란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애틀란타 한인교회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하고 교인들 몇 명이 수완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수완이 시청 앞에 잔디밭이 있는데요, 그 잔디밭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해결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이끌어 나갔던 지금 교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남궁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네. 바로 이런 기도들, 그리고 또 회개해야 된다 이런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들이 지금 애틀란타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 상당히 저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한 노력, 그리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지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노력인 것 같고요. 아틀란타 한인사회가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래 전도가 밝다. 이 한인사회의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예, 지금 폭풍 2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2개가 동시에 지금 남부 지역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 트로피컬 스톰이라고 하죠. 열대성 폭풍은 세력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은 이제 허리케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허리케인이라는 이름을 줄 수 있는 그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을 정부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재난 상황으로 저희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인데, 허리케인이 되면은 이제 그때서야 그 이름을 공식 명칭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폭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벌써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상청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 허리케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지금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보면은요, 이게 슈퍼 허리케인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는 그런 기사들까지 나올 정도로 세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이게 직접 대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벌써부터 뭐 이곳에 날씨도 흐리고 비도 열일 온다는 소식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강풍과 일단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약간 폭풍 피해 없도록, 그리고 허리케인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만반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